자, 수능, 이번 수능 많이 어렵다고 하죠. 어, 그죠. 근데 우리 방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수능은요, 영어 실력에다가 또 다른 논술적 어떤, 뭐랄까, 그 능력, 내공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걸 좀 키우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한 100개 정도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기출 문제에서 그 수능에서 나온 이야기, 그쵸? 이제 뭐 영어가 어떻고 무슨 용법이 어떻고 이게 아니고요. 영어에서 특히 수능 영어에서 다루는 어떤 철학적인 태제라고 하나? 아니, 자꾸 이렇게 어렵게 나가면 안 되겠다,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도 주제별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그 주제별에 관련되어서 그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물론 영어를 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필요하겠지만은 그 분야에 그렇다고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통섭을 이야기하시는 요런 뭐랄까 EBS에서 이걸 좀 준비해 주시면 우리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늘 강조를 드립니다. 안 그러면 해석도 희한하고 저 공부를 하기 싫도록 만드는 어떻게 교육 구조가 되어서 이것도 고발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수능 문제가 약간 좀 고차가 되어 가지고 어떤 패턴을 그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뭡니까? 어떤 방식으로만 풀면 다 풀리게 된다. 이런 걸 제가 또 고발해 오고 있죠. 방금 제가 이렇게 들여서기 하나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당히 강박증이 있죠, 그죠? 칸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예, 얘기까지도 나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34번 문제 풀고 바로 지금 또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자, 37번 한번 가봅시다. 철학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대부분 쩔죠, 그죠? 어, 그래서 뭐 이 문제가 이만큼 틀렸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그냥 가볍게 한번 봐요. 이거 문제 어떻게 푸는가 하면, 요를 잘 읽는다. 그죠? 여기에 관련된 이걸 잘 읽고,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을 잘 읽고, 요렇게 한번 봐본다. 그러니까 내가 다 지금 안 하고 한 요 정도, 요 정도, 그 다음에, 요 정도. 그렇죠? 이렇게 한번 보고 이제 주어진 문장에서 나오는 말이 여기서 어떤 걸 받느냐 이런 게 중요하죠. 근데 이거 확실히 내공스러운 내공이 필요한 문제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필라소피 철학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이제 퀘스천을 이제 허락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capable of 두 가지죠. looking하고 그다음에 이제 providing 하는 이런 두 가지의 능력치가 철학에는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오는 순간 수능 문제가 특히 이제 수능 영어가 이제 수능 국어하고 논술적 차이점이 뭔가 하면요. 제가 좀 그 지금까지 한번 봐봤는데 그 수능 영어 아니 국어에서는 그 왜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적인 이야기들도 좀 나오기는 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 국어 문장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의 어떤 논의라면 수능은요, 수능 영어는요, 이게 크로스오버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다른 말로 이걸 갖다가 요즘 최근에 컨실리언스라고 이게 통섭이라고 합니다. 근데 컨실리언스를 갖다가 이렇게 사전 찾아보면 통섭이라는 이야기는 최근에 이 컨실리언스라는 워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터디스플리너리 어떤 시스템 체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이렇게 크로스오버를 해서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전혀 다른 분야인데 그 분야가 콜라보를 이루면서 창의력이 일어나서 또 새로운 어떤 하나의 브런치 그러니까 가지가 이제 나와서 우리 인류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해프닝이 많죠. 그 대표적 예가 이제 셀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철학가를 나오신 그 스티븐 잡스 형이 그렇죠. 그 양반이 철학가를 나오고 자기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이과 출신이죠. 컴퓨터 공학인가? 뭐 뭔가 하여튼 그래 가지고 이제 어떤 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아이폰이라는 그 지금 우리 인류는 이제 아이폰이 있기 전 세대와 있은 후 세대가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대성공을 이루고 하다 보니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한 분야에 깊이 들어간 분들이 이또 다른 어떤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나요? 새로 태어나는 것이 뭔가 다른 과목에 다른 어떤 분야에 이 크로스오버이 제대로만 성공이 되면 통습이 일어나면서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수능 영역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이 얘기는 제가 뭐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 지적인 뭐 자랑 절대로 이런 거 아니고요. 제발 제가 그렇죠. 이게 그렇게 깊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뭐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저기 청소년들에게 좀 쉽게 전달력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래서 그 수능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굉장히 좋고, 우리 청소년들이 또는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좀 더, 이제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없는가? 이 수능 영역에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수능 영어가 보면 이제 해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면 이게 구조적 문제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는 어, 전 이제 어느 순간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될 정도로 좀 그런 느낌을 좀 받긴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반드시 아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그런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개념에 관련돼서 한국말 해석은 희한하게 엉뚱한 헛소리 비슷하게 좀 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요 얘기를 자꾸 알아놓고 한 100가지 정도만 이렇게 알아놓으셔도 수능에 웬만한 이제 해석 이상하면서 님들 다 틀리는 문제를 알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찍는 법까지 알면은 대단히 괜찮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우리 그 수능 친 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 일생 동안 머리가 가장 열려 있는 시기거든요. 대학 가기 전에 토익 공부해 놓으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뭐 하여튼 이거는 저도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그 시간 괜찮으면 요 3개월 동안 그 토익 하러 와라라고 하기도 했어요. 자, 뭐 그건 그거 그래서 우리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 수능 끝나신 분들 있잖아, 그죠? 노세요. 노는데 놀면서 토익 공부 한번 해 놓으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공부 같은 거 하지 말고 토익 하나 제대로 잡으셔 놓으면은 대학 생활 상당히 스위밍이 아주 부드럽고 잘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이미 제가 답을 다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통습적인 그러니까 학문과 학문의 크로스오버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철학적인 힘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 필라소프는 뭐를 제공하는 가운데 뭐는 뭐렇다라고 해서 while이 나오면 주어진 문장하고는 좀 다르죠. 결이 좀 희한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필라소피가 나오는데 이제 필라소퍼들이 이제 또 갑자기 나오면서 이제 이게 통섭 그러니까 다른 과목과의 어떤 크로스오버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필라소퍼들이 이제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결이 안 맞죠. 그래서 이 같은 결이 되는 게 바로 C번에 보면 interdisciplinary라는 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요게 요거하고 의 관계를 요거 그죠? 요거하고 관계가 딱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이야기니까 색깔을 요렇게 해놓으면 자, 뭔 말인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요 얘기가 바로 그 관계, 그 각각의 다른 분야의 그 관계를 갖다가 통섭한다고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철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얘기를 한번 더 합니다. 어디서 different area of knowledge를 between different disciplines라고 discipline 자체가 왜 뭐 훈육이라고 하나요? 왜 오늘 팔굽혀펴기 100개를 하는데 한 80개쯤 하다 보면 땀도 나고 이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나 한 80개만 하면 됐지가 아니고 끝까지 100개까지 하는 불굴의 정신을 디스플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야란 뜻도 있어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다른 분야에 관련된 이 갭에 대한 브릿지를 한다. 그럼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빈칸 문제로 나올 수가 있죠. 이 철학에 관련된 전체적 이야기에서 그죠?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자, 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파이징이라고 해서 이제 철학화라고 하는 것은 요 얘기도 마찬가지죠. 요런 요게 상당히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계속 이제 그 제시어로 나오죠. 그죠? 수능을 조금만 공부해 놓으시면 특히 고3 거 한 6개월 이상 하시면 이 단어는 반드시 나오는데 이게 거의 그죠? 이제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자꾸 이렇게 제시어로 나오니까 좀 이것도 좀 웃기는 거죠. 아무튼 그래. 근데 이게 경험이란 표현이 뭔가 하면 이게 실험 감찰하는 과학을 이야기해요. 아, 그리고 그 하나 더 좀, 요건 자꾸 제시어에 나오니까 얘기하는데 특히 요 단어 있죠. 휴리스틱.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 휴리스틱을 이제 한국말로 요즘 최근에 이제 이런 단어가 좀 나오고 우리 그 평가원에서는 이걸 휴리스틱이라고 어떤 뭐 휴리스틱 어프로치 뭐 접근법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나오던데 이거를 아마 제 생각에 평가원에서 이걸 보시면은 뭐라고 하는가 발견적인 일이 나오거든요. 그 뭐 휴리스틱 접근을 갖다가 발견적 접근하면 어때요? 이게 평가원에서 주로 뭡니까 이렇게 제시하는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팝하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예 해석을 희한하게 해놓는데 이러면 더 이상하니까 아마 이거는 정말 자기들도 이래놓으면 욕먹을 것 같아서 아마 휴리스틱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되고요. 아니면 휴리스틱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할 말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알아놔라라고 한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 이제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어떤 거죠? 이게 기계가 즉 뭐죠? 컴퓨터가 AI가 학습하는 어떤 그 뭐랄까 그 체계를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을 타고 그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기계 학습 그러니까 AI가 제가 지금 뭔가 잘못 눌렀네요. 예. 아, 제가 지금 이런 거 편집을 안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알고리드미컬한 이거는 이제 기계가 또는 AI가 학습하는 어떤 그 체계라면, 휴리스틱 같은 경우는 인간이, 인간 학습 을 하는 어떤 그런 접근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봐봐요. 인간이 학습하면 뭐를 합니까? 경험을 해야 되죠. 경험해서 스스로가 아, 이거 이렇구나라고 발견적인 그런 어때요? 발견적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발견적 접근법 이러면 이제 아무리 이제 평가원이 그죠 막 마구마구 이제 해석을 하셔도 물론 그래 그 이과나 문과를 갖다가 과학이나 예술 이렇게 해석하는 것까지는 이제 뭐 그죠 접근 못하도록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걸 발견적까지 가면 이제 이건 좀 심했다 싶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휴리스틱을 그대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내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경험적 이렇게 나오면 이건 과학에 대한 어떤 접근법이다. 과학은 뭐예요? 실험을 통해서 경험을 해서 이게 그렇죠. 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인간이 하는 어떤 게 있는가 반면에 어떤 기계가 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알아놓으세요. 이게 다 수능에 나오는 건데 워딩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 뭐 좀 자꾸 딴 데로 샜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그 주어진 문장을 잘 읽고 처음에는 요렇게 한번 읽어보고 요래가 안 나오면 요렇게도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요렇게 해서 주어진 문장을 바로 받으면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 읽어봐야 되죠, 그죠? 과학적인 어떤 그 방법과는 다르게 과학적 방법이 뭔가 하면 요런 경험적인 건데 이제 우리 저 철학화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경험보다는 어떤 논리적으로 어떤 경험 이전에 그렇죠. 수학적인 방법이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경험적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그죠. 원자 하나까지도 어떻게 보면 1 더하기 1이 이런 거는 이데아의 세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다 수능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안 그러면 찍든 간에 그죠? 찍어도 되고 그 찍는 가운데 이런 개념도 알고 여기다가 이제 영어에 대해서 한 토익 한 700점 정도의 어떤 수준이면 수능은 거의 만점이 나오죠. 수능 900, 그러니까 토익 900 이상 되더라도 이제 철학적인 개념이 없으면 2등급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이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개념이 없으면 잘 안 읽히는 어, 어떤 그 문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능이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논술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논술을 굉장히 좀 이렇게 쉽게 제가 접근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가 하면 과학 얘기하고, 여기 제일 마지막, 그죠? C를 먼저 잡고, 과학 얘기하고, 예, 이제 대칭 구조를 이야기하죠. 그게 비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은 아까 같이 이제 뭔가 이런 경험적 접근법을 한 데 비해서 우리 이제 철학자들은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런 경험적으로 야 해보니까 이래 되대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중력 가속도가 9.8 메타 퍼 세컨 제곱이 되대라고 그렇죠. 그런 이런 디피니티브한 최종 결론적인 어떤 앤서를 제공하기보다는 이제 질문하는 그러니까 non empirical 그 어프로치를 한다라는 요런 그죠? 요런 어떤 비경험적이란 이런 어,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어, 뭐냐, 이게, 비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내 말은 C에서 바로 B로 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받네라고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그 철학이 아무리 위대하고, 뭐, 인터디스플리너리한 어떤 에포트, 노력을 한다니, 뭐, 임피리칼한 어떤 어프로치보다는 뭔가 이렇게 논리적인 논리성을 두고 어떤 여러 가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이 철학계 관계 관련되어서 뭐랄까 이런 그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나요? 왜 뉴로사이언스에 관련되어서 좀 이제 밈이 하나 있는데 밈이라기보다도 왜 철학이 이런 거잖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철학적인. 그래서 고로 존재할까? 왜냐하면 뉴로사이언스가 뭐예요? 이게 신경학 과학으로 본다면 내가 생각하는 건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게 존재하는 건가? 왜냐하면 그렇죠. 이런 걸로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할까?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나? 이렇게 가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현대의 어떤 과학의 이 철학의 이 접근에 있어서 상당히 뭐랄까 보조적인 과학의 철학이 좀 더 발전될라 그럴 때는 이제 과학의 어떤 보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이 사실 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는 게 아까 그 보조라는 이런 표현을 서프리멘티드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런 뉴로사이언스를 다른 말로 empirical findings 이게 뭐예요? 과학이잖아요. 과학에 의한 어떤 보조를 받아야 된다. 요 얘기가 요 얘기죠, 그죠? 요 얘기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콜라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처음부터 하나다 영차 이렇게 읽는 것보다 이제 이 문제에 관련된 어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들, 좀 넓은 이야기들을 하면 더 낫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요번 다음 연도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뼈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스스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이 얼마나 그죠? 거칠게 해석된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러면 공부할 맛이 나면서 더 보고 싶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약간 서툴고 또 뭐야 중간에 이렇게 그렇죠. 이제 뭐냐 이제 제가 설정한 이런 그 알람 이런 것도 울려도 제가 이제 이거 그래 에디팅을 못하고 바로 올려서 그러나 이제 좀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37번 이 정도 설명하면 충분히 또 다른 관점에서 문제 풀어보기. 근데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문제 풀었는데 훨씬 그냥 이제 그 따박따박 해석하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학원 친구들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만점도 맞고 이러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7번 끝.